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상구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컨텐츠, 세상에 나쁜 부동산은 없다, 세나부 컨텐츠를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세나부 컨텐츠는 어쩔 수 없이 경매에 나온 물건들을 권리 분석하고 해당 물건에 입찰을 할 메리트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밝히고 적정 가격은 얼마가 될 것인가 분석을 해드리는 컨텐츠입니다. 이 컨텐츠를 진행하기에 앞서 저는 경매 전문가가 아니고 공부를 하는 입장입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경매에 참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권리 분석을 하는 공부를 하는 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권리 분석 과정에서 제가 틀리게 분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부동산 경매에 참여를 하시기 위해서는 전문가, 변호사, 법무사 등과 상의를 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부해보고자 찍는 영상이고요. 재미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세나부에 나올 물건은요.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시범길 20에 위치한 청계동 동탄역 시범 하나 꿈에 그린 프레스티지 아파트입니다. 해당 물건은 전용 37.7평형이고 48평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정가는 18억 원을 받았는데 현재 유찰 2회고 다음 최저가 입찰은 8억 8,200만 원입니다. 처음에 18억 원에 유찰되고 두 번째 12억 6천만 원에도 유찰이 됐습니다. 18억 원의 감정을 받은 물건이 12억 6천만 원까지 유찰이 나고 12월 21일 날 8억 8,200만 원에 진행 예정인데요. 신고가에 비하면 거의 반토막 정도 난 가격이기 때문에 권리관계만 깔끔하다면 입찰을 해볼 메리트가 있는 물건으로 일단 보이기는 합니다. 작년에 최고가는 17억 5천까지 찍은 아파트고요. 네이버 호가로는 최저 17억에 지금 이 물건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 호가대로 사시면 안 되죠. 무조건 아파트는 중고거래이기 때문에 중고나라 물건 사고 팔 때처럼 흥정을 하셔야 합니다. 중고나라에 물건 팔 때 어떻게 팝니까? 깎아달라고 내고 문의가 오면 깎아주고 살 때도 깎아서 사고 하죠. 물론 안 깎아주는 사람도 있고 절대 안 깎아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중고거래를 할 때는 깎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고거래를 할 때 물건을 제가 납득할 수 있는 최저 가격보다 좀 높게 올려놓거든요. 그래야 좀 깎아주는 것처럼 보여야 서로 기분이 좋으니까요.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최소 10%는 무조건 깎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억이면은 2억 정도는 깎아쳐도 거의 오케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가만 봐도 15억 부르면 아마 오케이 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15억도 굉장히 호구 가격이라고 보여지고요. 8억 8천은 좀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 권리 분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유찰이 됐을까? 내려보겠습니다. 일단 해당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현황을 보겠습니다. 이 권리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경매는 조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싸다고 무턱대고 들어갔다가 이상한 권리관계가 있는 것을 낙찰받으면 낙찰 받자마자 부동산을 바로 다시 뺏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매예약 가등기 걸린 매물을 접속 경매 입찰해서 가져갔다가 매매예약 가등기 친 사람이 다시 가져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 분석을 깔끔하게 하셔야 하는데요. 일단 등기부등본은요. 기본적인 원칙은 등기 일자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등기된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 채무관계에 있어서 최우선순위가 되는 건 세금이에요. 세금. 그래서 세금이 있다면 세금은 1순위로 말소가 된다 하지만 세금이던 근저당이던 소멸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찰한 가격에서 알아서 통을 치고 금액이 남았어도 우리 책임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 가격에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근저당을 보니까 처음에 살 때 4억 8천 융자를 잡고 어떻게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시면은 2016년 9월경에 한 번 더 잡죠. 2억 8천을 잡습니다. 그래서 총 대출이 이거 플러스 이거가 됐는데 그 다음에 1-4가 있죠. 여기 4억 8천에 잡힌 이 국민은행이 2억 4,970만 원으로 줍니다. 2009년 6월 21일 날. 그러니까 좀 갚은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갑자기 2021년에 엄청난 근저당권이 들어옵니다. 이때가 아파트 고점을 찍었을 때 이 48평이 17억 5천 정도의 거래가 됐을 때인데 이때 갑자기 농협에서 3억 6천이 근저당이 들어오고요. 바로 이어서 국민은행에서 6천을 추가로 해줍니다. 아파트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봐줬기 때문에 이 정도 대출이 나온 건데 솔직히 은행권에서 좀 반성해야 합니다. 이 정도 들어왔으면 일단 거의 깡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월 8일 날 이제 이분이 1억 3,944만 8,547원을 경매 기입 등기로 해서 경매 신청을 하신 거예요. 왜 하셨냐? 아마 개인빚이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부동산을
처분해서 자신의 빚을 가져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임의 경매에 넘긴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소유자분은 여기저기 빚이 많다고 보면 되겠죠. 개인 빚까지 걸려서 여기서 이제 걸었으니까요. 근데 봅시다. 여기까지는 이제 깔끔한 권리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이 아래에 있는 이 가처분이 좀 신기한 건데 이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지금 여기에 누가 살고 있냐가 중요합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 임대차 권리로 예를 들어 전세권 설정은 안 돼 있지만 확정일자 플러스 전입신고가 돼서 점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게 되면 그 세입자 대항력은 인수를 해야 하는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간다 해도 그 사람이 보증금이 남아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줘야 하는 거예요. 확정일자가 이 뒤로 밀려 있다면 몰라도 확정일자가 이 근저당보다 앞쪽에 세입자가 확정일자랑 이것저것 받아놨다면 그 사람이 배당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거를 무조건 인수해야 하기 때문에 골치 아파진단 말이죠. 그래서 봐야 합니다. 세입자가 있는지, 배당 신청을 했는지, 권리 등록을 했는지 봐야 합니다. 인수되는 권리 지상권, 임차인이 현재 존재하지 않다고 나오죠. 보면은 현황조사 방문하였는 바 해당 주소에는 채무자 겸 소유자라는 세대주로 하는 세대가 조직되어 있다. 그러니까 주인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주인이 살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설명을 차차 드릴게요. 일단 세입자는 없다. 그러면 깔끔하지 않냐? 이 8억 8,200에 들어가도 되지 않느냐? 가격은 굉장히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보시면은 2022년 7월 25일 날 경매가 시작되던 도중에 이분이 피보전권리 재산분할 청구권의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으로 가처분 걸어놨어요. 이게 뭐냐면은 재산분할이 뭡니까? 재산분할 어떨 때 하는 거예요? 재산분할은 거의 부부 사이가 이제 이혼을 할 때 재산을 분할해주고 하죠. 부모 자식 간에 재산분할을 갑자기 해야 한다든지 권리가 생긴다든지 연애하다가 헤어졌는데 남자친구나 여자친구한테 재산분할 안 하죠. 거의 부부관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마 이 소유자분과 이분은 부부관계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 절차를 밟고 재산 분할 이거의 반은 내 거다 이렇게 가처분 신청을 이의 제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상했습니다. 이게 뒤에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해서 만약에 절반이 이분한테 간다면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의아했죠. 그래서 제가 관련 판례들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소송 가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소멸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분이 재산 분할권이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빚을 졌을 당시에도 부부 관계였고 빚을 같이 졌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절반은 이분이 갖고 있는 빚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청산되면서 같이 청산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걸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분도 이유가 있었으니까 걸었겠죠. 이걸 왜 걸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의미 없는 걸 왜 걸었죠? 어차피 지는 걸? 자, 그것은 바로 유치권 때문에, 유치권 분쟁에 있어서 유리하기 때문에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경매가 끝나고 다 잔금을 치르면은 이제 명도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 살고 있는 주인을 이제 돈 다 경매로 인해서 내가 취득을 했으니까 나가라 하고 명도를 해서 강제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강제 집행할 수 있는데 이걸 걸어버렸어요. 배우자가. 그렇다면은 이 판결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분이 어쨌든 간에 거기에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명도가 늦어진다는 거예요.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의미가 없죠. 어차피 1심, 2심, 3심 가면은 당연히 질 거고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1심, 2심, 3심을 하는 1년, 2년, 3년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최대 한 3년 정도, 최소 1, 2년은 명도를 못 받고 그냥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낙찰자가. 세도 못 주죠. 현금 몰빵해서 사야 하는데 전세 같은 걸 못 주니까 레버리지를 낄 수 없죠. 거기다가 등기부등본에 유치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누가 담보대출 해주겠습니까? 은행에서 담보대출도 안 해줘요. 그럼 자기 신용으로만 어쨌든 현금 부자든 아니든 어쨌든 이걸 인수한 금액을 몇 년을 묶어놔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할 거는 몇 년을 우리가 그 집에 못 들어가고 사용을 못 하더라도 이 가처분 판결이 끝날 때까지 이분들을 명도에서 다른 곳으로 모셔다 드릴 때까지 낙찰을 받고 우리가 이자도 내고 이것저것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땅에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들어가 살지도 못하면서 그냥 그 돈을 깔고 앉아 있었을 때 이자도 못 받고 메리트가 있느냐 이걸 보셔야 한다는 거죠. 매물 자체는 깔끔해요. 저는 이거 솔직히 이번 매각 기일에 낙찰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8억 8,200에 48평 반토막이거든요. 실거래 매매가 이전 가격에 비해서 반토막이죠. 제가 봤을 때 반토막이면은 취득할 만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경쟁이 좀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1, 2, 3년 정도 만약에 이 가처분 요거 때문에 조금 명도가 늦어지더라도 이건 어차피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아파트를 가져오는 데는 아무런 무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세나부, 세상에 나쁜 부동산은 없고 지금 이 매물은 상당히 좋은 매물로 보입니다. 당연히 12억 6천은 좀 허접하죠. 몇 년을 12억 6천을 버려야 되는 거고 12억 6천만 원의 가치가 있을지도 의심스럽죠. 솔직히 말하면. 하지만 8억 8,200은 가치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8억 8,200에서 9억 5천 사이에 입찰 경쟁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세상에 나쁜 부동산은 없다. 세나브는요. 제가 직접 이런 매물들을 찾아서 권리 분석하고 여러분들과 공부하는 그런 콘텐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의뢰를 하실 수 있는데요. 뭐 경매가 진행되는 매물들 알려주시면서 이 매물 한번 좀 분석해달라. 그러면 제가 제 의견을 최대한 분석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트는 경매마당이라는 사이트인데요. 홍보하는 거 아니고요. 뭐 어떤 광고비 1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좀 편해서 쓰는 것 뿐이고요.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사용에 있어서 유튜브 촬영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도 없다는 점을 밝히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